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당정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당정 협의 절차가 무시된 국가 시스템 파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펜앤마이크가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대선 예비 후보인 김동연 전 부총리도 CBS 라디오에서 재정을 1도 모르는 결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9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 문제는 초과 세수분을 유예하고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재명 대선 후보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인당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이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올해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있음을 근거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용 구입 비용을 정부가 충분히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에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급금 지급을 위해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재난금 추가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지급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초과 세수가 올해 나오니까 그 돈을 쓰자든지 또는 올해 들어올 세수를 내년으로 2월에서 그 돈을 충당하자는 얘기는 재정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수가 20조 원, 30조 원 나왔다고 해도 그 얘기는 세금을 더 걷었다는 의미여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은 민간 부문에서 재정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40%는 지방에 의무적으로 교부를 해야 되고 남는 돈의 30%는 채무 상환에 써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25조 원 나왔다 하면은 쓸 수 있는 돈은 3조 내지 4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5조 원, 50조 원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세수를 내년으로 2월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예비 후보는 국가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총리를 그만둘 때 36%가 채 안 됐던 국가 채무 비율이 3년 만에 51%가 넘은 사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가 채무가 이처럼 가파르게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로서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그래도
꼭 필요해서 써야 한다면 국민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가 높은 일인지, 아니면 정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런지는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 원을 투입하자는 윤 후보와 최대 25조 원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 후보에 대해서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얘기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여당의 재원 마련 방안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인위적인 세금 납부 유예가 국세징수법 조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초법적 발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얼마가 됐든 국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유예한다면 이자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 협의 절차도 무시한 채 무조건 따라오라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거셉니다. 재정 형편이든 국가 채무 비율, 법이 정한 국세징수세법 등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생각할 것도 없이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고 뭐로 가도 일단 서울만 가면 그만입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 국민은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포퓰리즘 선진국, 베네수엘라처럼 집권만 한다면, 장기 집권만 한다면 뭐로 가도 베네수엘라가 가는 길, 망국의 길로 가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